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2023년 대비해서 4번 이상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된 것만 골라봤습니다.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다른 일을 하실 때 이어폰을 꽂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굳이 화면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귀에 못 박히도록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격 위험을 결정하는 1차적 요인 4가지를 쓰십시오. 4가지를 전부 외우셔야 돼요. 보통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4가지를 모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통전 전류의 크기. 2. 통전 경로. 3. 통전 시간. 4. 전원의 종류.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입니다.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를 4가지 쓰십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외우기 편하다 그런 것들만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1. 아세틸린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 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이 중에서 4가지 외우시기 편한 거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십시오. 이것도 역시나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 괄호하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은 제외하고 1, 2, 3, 4, 5번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시는 거 4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재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분석 방법과 통계에 의한 분석 방법이 있어요.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2가지 쓰시고 설명하십시오. 1. 파레토도.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2. 관리도.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 관리하는 방법. 3. 특성 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4. 클로우즈 분석.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클로우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법. 4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계의 조립 시 벽 이음의 조립 간격을 쓰십시오. 단, 통나무 비계는 외줄비계, 쌍줄비계, 돌출비계에 한정한다. 문제는 통나무 비계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수직방향, 수평방향, 강관비계, 틀비계 수직방향, 수평방향이 나와요. 그렇다면 통나무는 5.5, 7.5, 단관비계는 5, 5, 강관비계, 틀비계는 6, 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통나무비계 5.5, 7.5, 단관비계 5, 5, 강관비계, 틀비계 6, 8.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을 2가지 쓰십시오. 이 문제는 산업안전에서도 자주 나오고 산업안전 기사도 잘 나오고요. 건설기계 기사, 건설기계 산업기사에서도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도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2가지는 1.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작업이란 무엇인지 쓰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어떤 때는 소음 작업이란 무엇인지 쓰십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소음 작업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통합했습니다. 소음 작업이란 뭐냐면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온다면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0dB은 1일 2시간 이상, 105dB은 1일 1시간 이상,
110dB은 1일 0.5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며 90dB은 8시간, 100은 2시간, 105 1시간, 110 0.5시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쓰십시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시간은 매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이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입니다. 이거는 사무직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그냥 3시간 이렇게 외우시고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렇게 외우시고요. 교육시간은 교육시간인데 일용직은 1시간, 일용직 이외에는 8시간,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직 1시간,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을 5가지 쓰십시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이렇게 해요.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위험예지훈련 4단계를 쓰십시오. 1라운드는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 대책 수립, 4라운드 목표 설정.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움직이다 발등에 벽돌을 떨어뜨려 뼈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분석을 하십시오. 재해 분석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산업안전기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고요. 건설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재해 형태가 뭐가 있고 기인물은 무엇이며 가해물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좋겠죠. 자, 1. 재해 형태는 낙하이고요. 기인물은 벽돌, 가해물도 벽돌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전기 대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 대전의 종류를 쓰십시오. 박리대전, 유동대전, 분출대전. 내용을 알아야겠죠. 상호 밀착되어 있는 물질이 떨어질 때 전하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이다. 박리대전입니다. 박리대전. 두 번째,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와 접촉하면서 두 물질 사이의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유동대전. 그리고 세 번째,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작은 분출구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출될 때 분출되는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은 분출대전입니다. 자, 쉽게 외우면 박리대전은 여기 전하분리는 박리대전이고요. 자, 액체류가 이송된다 그러면은 유동대전이고요. 그리고 분출된다 그러면은 분출대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유형을 3가지 쓰십시오. 1. 라인형, 2. 스태프형, 3. 라인 스태프형. 외우기 쉽죠?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다음 문제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십시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괜찮다, 아니면 뭐 아니하다, 해당 없음,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쨌든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3가지 중에 2가지는 꼭 외우셔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일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십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산업안전기사까지 넘보고 있다면 꼭 외우셔야겠죠. 보통 2가지,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3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1.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MTTF, MTTR, MTBF를 설명하시오. MTTF는 평균 고장 시간, 시스템 부품 등이 고장나기까지 동작 시간의 평균치, MTTR은 평균 수리 시간으로서 총 수리 시간을 그 기간의 수리 횟수로 나눈 시간, MTBF는 평균 고장 간격으로서 시스템, 부품 등의 고장 간의 동작 시간 평균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외우기가 너무 벅차다, 이것저것 외우는데 이 단어까지 외워야 돼, 그러면은 뭐 과감히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냥 MTTF는 평균 고장 시간, MTTR은 평균 수리 시간, MTBF는 평균 고장 간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에다 살 붙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강풍에 대한 기준입니다. 괄호 안에 답을 쓰십시오. 폭풍에 의한 5개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조치는 순간풍속 30m/s 초과시. 2번 폭풍에 의한 건설 작업용 리프트에 대해 받침 수위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순간풍속 35m/s 초과시. 3번 폭풍에 의한 5개용 승강기의 받침수 증가 등 무너짐 방지 조치는 순간풍속 35m/s 초과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인식 방호장치의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밴드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십시오. 여러가지 중에서 4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기왕 외울 거면 4가지는 외우시는 게 좋겠죠. 1.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6. 각종 레바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 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중에서 4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겠죠. 3가지보다는. 자, 지금까지 4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없다면 듣기만이라도 하세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듣기만이라도 하시면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